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대별로 약간 컨텐츠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금액에 쪼개서 이 금액대는 어떤 게 현금 흐름이 좋고 이 금액대는 어떤 게 또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거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구간 같은 게 나눠진 게 있을까요? 그럼요. 피디님 지금 얼마 있어요? 한 장? 한 장. 피디님한테 맞춰서 1억 이하부터 가볼게요. 1억 이하는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면 임대 물건을 찾으시고요. 한 번이라도 공간 임대에 대해서 해봤고 나 이 정도 센스가 있는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매매 물건을 찾아서 취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향후 시세 차익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0 이하였어요. 그리고 권리금이요 3,500에서 4천만 원 사이였어요. 20개 객실을 갖고 있는 모텔이고요. 수도권 내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인테리어 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되어 있고 1억 미만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최근에 매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매출이요 2천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순수익은요 50% 조금 이하라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력 세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인 거예요. 얼마예요? 1억 이하 놓는데 지금 우리 얼마 벌었어요? 제가 피디님한테 이거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요 사실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그때 만약에 피디님이 지금 상황과 같이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었으면 바로 가격금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물건은요 사실 인생 물건이고 1년에 몇 개 되지 않은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두면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1억 이하면 매매는 어떨까요? 매매 가능해요. 매매 가능한데요. 이미 이게 처음이 아니셔야 돼요.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던가 에어비앤비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건물을 살 수 있다기보다는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킨다는 건데요. 수강생분께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아파트가 있었고요.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1억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외국인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로 2년 이상 운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매매가는 9억이었습니다. 80% 대출이 나왔어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공동 담보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신 거예요. 잔금을 치르고 이미 해봤잖아요. 그 달란트를 그대로 녹여서 바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고도 현금 흐름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예요. 자, 다음은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8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2억에서 3억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물건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물건이 나와도 해도 되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억과 3억을 쪼개서 얘기를 해볼게요. 2억 미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서도 임대 매매 다 취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럼 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여관 여인숙 임대 물건을 받는 건데요. 낡은 숙박업을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직까지도 왕왕 나옵니다. 고시원이나 모텔 이런 네. 경우에는 인테리어까지 좀 힘들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낡은 시리즈의 숙박업 건물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 오히려 고시원에 대한 인기도가 옛날만큼 높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보다 권리금을 그렇게 높게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시원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2억대 매물의 고시원이 굉장한 그 기회가 생기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고시원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찾는 분이시라면 2억대 물건이 있습니다. 모텔도 마찬가지죠. 네, 모텔도 마찬가지죠. 2억 이하는요, 여관 여인숙 잡아서 인테리어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옛날에 높았던 고시원 권리금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고시원 올 원룸에 객실 작은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3억에서 5억 구간인데요. 사실 3억 정도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요 3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억에서 5억 정도의 버퍼는 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실 3억에서 5억 구간은요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다기보다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정말 낡았다예요. 낡은 물건 15억에서 20억 구간이 가장 많아요. 현재까지는 서울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이거 투자 금액 얼마 들까요? 건물에 대한 가치보다는 토지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보통 매매가의
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시설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3억대에서 5억대는요, 권리금을 주고 고시원에 들어간다기보다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현금 흐름 시세 차익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5억 이상에서 할 말이 가장 많아요. 오늘 우리 11기 3주차 강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매각 사례를 봤는데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 높은 건물에 다들 환호성을 쳤어요. 자, 볼게요. 중구에 있는 한 건물이었는데 일반 상업지역, 대지 면적은 40평이에요. 매매가는 32억이었고요. 준공 날짜는 86년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2024년 6월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아마 사자마자 리모델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투자 금액은 6억이었고요. 7개월 만에 엑시트를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시세 차익 얼마였어요? 12억이죠. 딱 2배 뛰게 했습니다. 투자 기간 얼마? 7개월. 그 사례를 딱 보니까요. 아, 이게 낡은 숙박 건물만 돈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낡은 시리즈가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낡은 건물들의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였어요. 투자 금액만 다를 뿐이지,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낡은 걸 알아야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엑시트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은요, 계속해서 이 현금 흐름은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장착을 한다면 투자금 구간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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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평생 가져가는 스킬, 낡은 건물을 디벨롭하는 방법, 제가 이번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건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르다.